얘네가 사실상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친환경적인 벌레로서 가장 큰 이제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국내에서 인지도가 너무 없어요.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출장 다니다가 아까 전에 만천곤충박물관에 갔거든요. 거기서 또 신기한 생물이 있길래 제가 얻어왔는데, 이번 친구는 아마 영상으로는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보기 힘든 종이고 보기가 어렵지 않지? 사람들이 자꾸 보면 다 죽여버리는 종인데 사실 얘의 가치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바로 이 안에 그 벌레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벌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티가 안 날 텐데, 약간 다리가 길고 파리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등이 있고 날개가 짧게 있고 엉덩이가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은 벌레사리 호리벌이라는 종이에요. 벌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생벌과에 속한 종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벌이지만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쏘진 않고 성충이 되면 날아다니면서 꽃에 있는 꿀을 핥아먹는 그 정도의 벌인데, 사실 얘네가 집에서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이게 벌인지 팔인지 목인지 구분이 안 가서 열이면 열 아니면 백이면 백 다 때려잡는 애들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좀 발견이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긴 한데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 죽여버리다 보니까 이 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도 처음 보지? 네. 이 친구는 정말 꼭 저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앞으로 발견하신 분들은 제발 죽이지 말고 꼭 키워주시고, 절대 얘네들을 어떻게 막 박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를 키우려면 일단은 약간 넓은 사육장, 활동량이 적은 종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에코어스나 코코치 같은 흙을 깔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 껍데기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넣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벌은 사실 바닥재가 중요한 종이 아닌데 바닥재를 깔아줘야 돼요. 그 이유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코코피트라는 흙이에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수분만 유지되면은 아무거나 깔아주셔도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촉촉하니까 뭐 내비두고요. 여기다가 가끔씩 물만 챙겨주고, 그리고 코르크보드 좀 갖고 와줄 수 있어요, 하나? 요거는 도마뱀들이 똥을 지린 코르크보드인데 이것도 넣어줘야 돼요. 사실 이 벌은 여기에 붙어있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도 깔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 뭐냐? 이 벌을 키우려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바퀴벌레입니다. 이 친구는 이질바퀴라고 국내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인데, 얘네들을 이 안에 꼭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 벌을 키우려면.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퀴벌레는 새끼를 낳을 때 똥구녕으로 해서 새끼들을 바로바로 낳는 구조가 아니라 알을 낳아요. 그래서 알집, 그래서 그 알집을 예를 들면 나무 껍데기 사이에 숨겨놓는다거나 땅속에 묻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벌레사리 호리벌, 이 친구들이 바퀴벌레의 알집을 찾아서 그 알집에다가 자신의 산란관을 꽂아놓고 그 안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이 애벌레가 이 바퀴벌레 알을 파먹으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충이 돼가지고 우화를 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 삶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퀴벌레 많이 먹는 벌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능쟁이 벌이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걔네는 사실 민가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나마 가까운 민가가 노량진, 수산물시장 가면 종종 있긴 한데, 사실은 진짜 이 바퀴벌레를 진국으로 먹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벌레사리 호리벌입니다. 능쟁이 벌은 이 바퀴벌레 성충을 끌고 가가지고 걔네를 잡아먹는데, 얘네들은 이 바퀴벌레의 알을 먹어요. 그래서 한번 얘네가 산란을 하면은 이 알집 하나에 한 바퀴벌레가 30-40마리가 있으니까 한 번 알을 낳을 때마다 30-40마리의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사실상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친환경적인 벌레로서 가장 큰 이제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국내에서 인지도가 너무 없어요. 오히려 얘네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사실상 존재를 안 할 정도고, 그 의외로 이제 민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지만은 사람들이 얘네 볼 때마다 약을 치고 뭐 주먹으로 때리고 막 책으로 다 후려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뭐 알 시간도 없고 다 죽여버리게 되니 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바퀴벌레들과 함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네가 발견된 것도 이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었는데, 그럼 얘네들이 막 이 나무 틈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어차피 바퀴벌레라서 알을 낳으면 지들끼리도 주워 먹으니까 나무 틈에다 잘 숨겨놓고선 나무 껍데기를 긁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입구를 막는데, 근데 이 바퀴벌레 알집에서 얘네가 성충이 돼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애니멀 포럼 5월달이 진행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곤충들 전시를 좀 할 거여서 오시는 분들 한번 다양한 한국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 친구가 벌레사리 호리벌. 보면은 배가 엄청 작아요. 그쵸, 배가 사실 저기 붙어 있어요. 신기하지? 그리고 활동을 하면 애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를 빨아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꽃이나 뭐 좀 단내가 나는 데 가가지고 거기는 그것들을 살짝 핥아먹는 정도고, 오히려 수분에 도움이 되는 거죠, 벌처럼. 그리고 번식을 할 때는 이제 바퀴벌레들을 찾아다니면서 바퀴벌레 알집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서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산란을 할 때마다 바퀴벌레가 30-40마리씩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공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독침이 없어서 또 사람을 쏘지도 못해요. 말이 벌이지. 형태가 진짜 못생겼지. 이 허리만 있는 거 같고 배가 없는 거 같이 생겼지. 네, 되게 얇아요, 사이가.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가 정말 작아서 그냥 없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목말랐나봐. 물을 마셔도 이게 줄어들질 않는다. 진짜 처음이야. 근데 이름도 어렵잖아. 벌레사리 호리벌. 얘네는 성충으로서의 수명이 길어봐야 2주 정도거든요. 되게 짧게 살고 가는 애들인데 배가 저렇게 작은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동성을 좀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무거운 기관들을 다 치워버린 것 같고, 괜한 이제 긴 생식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고서는 번식에 그냥 올인을 한 것 같아요. 물을 계속 마시는데 물이 별로 줄질 않잖아. 배에 든 게 없으니까. 이런 타입들 특징이 뭔지 아냐? 성충이 되자마자 바로 짝짓기를 한다는 거야. 진짜 그냥 순식간에 성충 되자마자 수컷들이 기다리고 있다 암컷이 보이면 바로 짝짓기를 하거든. 대부분의 암컷들은 다 이제 새끼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 벌레사리 호리벌을 이 바퀴벌레장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물 거의 다 마셨네? 티가 살짝. 어디 갔어? 긴 핀셋 하나만 갖고 와줄래? 저렇게 작으니까 붙어서 저렇게 숨어 있다가 바퀴벌레가 이동을 하거나 이제 알을 낳으면 찾아가서 바로 알을 낳는 거죠. 와, 이제 바퀴 크다. 저 작은 벌이 이 큰 바퀴벌레 알을 다 먹어주니까 알을 10개만 낳는데도 바퀴벌레를 300마리 이상 먹어주는 거거든요. 진짜 엄청 큰 익충 아닙니까? 얘도 번식 때로 시켜가지고 뭐 한국에다 풀어버리면 바퀴벌레 많이 사라질 거 아니야. 네, 너무 좋네요. 야, 크기 봐봐. 우와. 너 손바닥이랑 비교 가능해? 오, 책 나오는데요? 어? 책이 나오는데요? 이 바퀴벌레들이 위협을 느끼면 저렇게 토를 하거든. 야, 손에 닿았다. 괜찮아? 네. 안 무서워? 네. 진짜? 괜찮아? 근데 좀 징그러워. 아니, 좀 뭔가 더러워요. 그래도 가족 내에서 사육된 거야. 아.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번식을 확실히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가로 이제 몇 마리 정도 더 입양을 해서 바퀴벌레들과 함께 지내게 해보고. 도마에만 먹이 반응 보인다. 저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질 것 같은데. 한번 개체수를 늘리는 거 과정 한번 영상으로 가능하면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알을 찾는 거지. 바퀴벌레 키울 때는 주의사항이 이렇게 애들이 은신할 수 있을 만한 나무 껍데기나 돌멩이들을 상당히 많이 뭉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분만 좀 유지가 되면은 사실 밥을 안 먹어도 한 반년 이상은 버텨요. 저희 매장에서는 한 1년 동안 밥을 안 먹고 버틴 바퀴벌레도 있어요. 진짜 있었어. 사실은 얘네들의 이제 사이클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촬영하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로 벌레사리 호리벌을 키우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저희 매장으로 좀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도 조금 더 늘려볼게요.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보너스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케너스가 들어온 김에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송이여가지고 저희 매장에 이제 리케너스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아하는 파충류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벽에 붙을 수 있는 이런 개코 부치류라고 하죠. 이제는 부치류 도마뱀 중에서는 가장 크게 자라는 게 리케너스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분양 금액이 좀 사기적이라는 건데, 리케너스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친구들도 분양 금액이 거의 뭐 100만 원에 가까이 되고, 여기 있는 이 멜라니스티 까맣게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어릴 때도 분양 금액이 수백만 원, 자라면 1000만 원대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애들이 성숙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한 가지 먹는 양도 많고, 그리고 알을 또 낳는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금액이 다소 높고, 또 현지 야생에서의 개체수가 원체 없다 보니까 다들 번식된 아이들로만 사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또 키우다 보면은 되게 매력이 넘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리케너스는 덩치가 원체 크다 보니까 딱 만졌을 때 크레스 개코처럼 팔짝팔짝 뛴다기보다는 딱 그 그립감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잘 만들어진 개똥을 만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냥 이게 제가 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형 견돌 배변과 이게 치울 때 그 촉감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 무게감과 그 뭔가 단단함? 이런 것들이 딱 그것과 좀 유사한 느낌. 바나나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이 딱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매력에 빠지면은 계속 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먹는 양.
크레스 게코는 이제 먹이를 할짝할짝 먹는다면 얘네들은 진짜 먹이를 그냥 들이키고 흡입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줬을 때 진짜 애들이 와 이거 정말 잘 먹는다, 오죽하면 주인도 식욕이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파충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키울 때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 밥을 많이 안 먹나요?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애들의 온도를 제대로 맞추셨나. 너무 저온으로 키우면 애들이 생각보다 밥을 안 먹거든요. 못해도 한 25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먹이 활동이 좀 왕성하게 이제 올라오고요. 또 먹이 주실 때 사료가 좀 애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묽게 줬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돼요. 얘는 전 약간 먹이를 만들 때 좀 더 이제 꾸덕하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네들 키울 때 똥내가 너무 난다. 이 크레스 게코는 변을 좀 덩어리로 놓는다면 얘네들은 이제 변을 발사를 푸락 하고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똥냄새 때문에 키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키울 때 이 사육장에 콩벌레들을 이렇게 넣어놔요. 등강류라고 하죠. 얘는 데어리카우라는 종인데 얘네들을 사육장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들이부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리키아너스의 똥을 먹고 금방 분해를 해서 냄새를 금방 없애주고 이 개체수도 늘어나서 얘네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 마리당 한 500원 정도씩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장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1,2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쏠쏠한 부업이 또 되거든요. 얘네들을 키워서 이제 먹이용으로 판매도 되고 청소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공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로컬이라고 하죠. 얘네들도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서 크기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는 야테라는 아이예요. 얘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의 한 도베르만 똥 정도로 다 자라는데, 그때는 크기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덩치가 커요. 그래서 밥을 줄 때도 바나나 하나 통째로 줘도 받아먹을 정도로 무게감이 묵직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키우면은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이 개코들 자체가 그게 크기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키울 때 살짝 너무 가볍고 좀 낭창거린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 리키아너스는 키우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 무게감과 촉감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잠깐 카메라 한번 잡아줄래? 분양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높긴 할 거예요. 얘네들이 구하기가 이제 원체 힘드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제 애들의 번식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키우기가 뭐 그렇게 좀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종은 아니긴 한데, 막상 키우면은 수명도 길어서 한 40년 이상 살거든요. 30년 이상 이렇게 사는데, 뭐 수명도 길고 또 활동량이 많지도 않아가지고 또 되게 시끄럽고 이러진 않으니까 되게 좀 재밌게 키울 수 있는 파충류가 바로 여기 있는 리키아너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키아너스 번식하는 애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외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키우신 분들이 차차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해외에서의 수요가 좀 더 많네요. 아무튼 보너스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냥 리키아너스를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평박.